여러분 안녕하세요. 옥상이 형입니다. 베스트셀러 완전 소화 시리즈 그 첫 번째 책으로 다루고 있는 4월의 책 내면 소통 2주차가 되었습니다. 저는 지금 6장까지 원고를 작성한 상태이고요. 이 책으로는 제 6장까지 보려면 331페이지. 지금 영상을 찍기 전에 김미경 TV에 출연하신 김주환 교수님 영상 한 30분 정도 되는 영상을 봤는데요. 그 김미경 선생님도 너무 두꺼운 거 아니냐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 작업을 시작한 것도 두껍지만 하나 버릴 것 없는 내용들이라고 생각을 했고, 제가 이것을 먼저 완전 소화하기 위해서 3번, 4번 읽었고요. 보다 더 압축해서 전달 드리기 위해서 지금 6장까지 읽고 34페이지로 정리를 한 걸 봤을 때, 여러분들이 10페이지를 읽어야 하는 것을 저는 한 페이지로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이 내면 소통이라는 책을 완전 소화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자 지금 이 영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2주차 첫 번째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마음 근력 훈련의 핵심인 배경자의 알아차림에 대해서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소통을 하려면 둘 이상의 대상이 존재해야 합니다. 쉬운 이해를 돕기 위해 경험 자아와 배경 자아만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텀블러를 들고 있습니다. 이 텀블러는 조금 무게감이 조금 느껴지는데요. 지금 이 무게를 느끼고 있는 것이 바로 경험 자아입니다. 그리고 배경 자아는 이 무게감을 느끼고 있는 경험 자아를 바라보는 자아가 바로 배경 자아입니다. 그래서 내면 소통이라고 하는 것은 이 둘의 대화입니다. 따라서 배경 자아, 이 무게감을 느끼고 있는 경험자를 바라보고 있는 배경자아는 인식하는 대상이 아니라 인식을 하는 주체입니다. 경험자는 늘 소음에 시달려요. 여기서 소음이라 함은 생각, 감정, 경험, 기억, 행위 등을 말합니다. 그러나 배경자, 바라보는 자아는 이런 소음에 시달리고 있는 경험 자아를 바라보는 주체이기 때문에 배경자 그 자체에는 소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배경 자아는 늘 평온하고 온전하고 고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생각, 감정, 경험, 기억, 행위 이런 소음에서 벗어나고 싶다면 배경 자아를 알아차려야 합니다. 배경 자아는 고요함으로 존재하기 때문이죠. 고요함이란 아무런 의도가 개입되지 않은 상태를 말합니다. 나의 고요함은 늘 거기 그대로 있습니다. 배경 자아는 언제나 늘 거기 그대로 있기 때문이죠. 이 고요함을 알아차리는 것이 바로 명상입니다. 명상에 대한 선입견을 깨는 이야기는 지난번에 한번 했었는데요. 아주 짧게 한 번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1970년대 이전만 하더라도 꾸준한 운동은 운동선수만 하는 일로 여겨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양치질을 하는 건 굉장히 보편적인 행동 습관이 되었는데요. 이 양치질을 시작한 것도 100년이 채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김주환 교수님은 이 명상도 편도체를 안정화시키고 전전두엽피질을 활성화시키는 데 가장 큰 도움을 주는 이 훈련법, 명상이 마치 우리가 양치질 하는 것처럼 이 명상도 우리의 실생활 속에 녹았으면 좋겠다는 소망을 많이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먼저 우리는 우리 뇌의 작동 방식을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의 뇌는 지금 불일치와 부적합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우리는 이것을 극복해야 합니다. 일단 인간의 뇌는 세상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이해하려 하지 않아요. 그것보다 뇌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주어진 환경에서 살아남을 확률을 최대한 높이는 것입니다. 뇌의 작동 방식은 효율적인 생존을 목적으로 해요. 그래서 뇌의 핵심 기능은 세상을 왜곡하는 것입니다. 효율적인 생존을 목적으로 왜곡하는 것이 뇌의 핵심 기능입니다. 효율적인 생존을 위해서 우리의 뇌는 세상으로부터 주어지는 여러 감각 정보에 대해 나름의 의미 부여를 합니다. 그런데 세상이 너무 빠르게 변하는 나머지 뇌가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이 불일치와 부적합성 때문에 우리는 감정 조절 장애와 만성 통증과 같은 증상을 겪게 됩니다. 이것은 지금 현대인들의 공통적인 특징이기도 하죠. 아마 조금 인정하기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 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조금 이야기를 더 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멧돼지를 마주할 일은 별로 없지만 만약에 멧돼지를 만났다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편도체가
활성화되는 것입니다. 편도체는 위기 상황이 되면 두려움의 감정을 불러일으킵니다. 이 감정이 생존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 현대인들이 멧돼지를 만날 일이 별로 없는 우리가 이 편도체를 활성화를 아주 많이, 자주, 심지어는 계속 하고 있다는 거예요. 편도체는 두려움의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뇌 부위인데도 말이죠. 수능을 앞둔 수험생, 취업 면접을 앞둔 취업 준비생, 중요한 프로젝트 발표를 앞둔 직장인, 바로 우리인데요. 우리가 이런 상황에 마주했을 때 두려움의 감정을 느끼는 걸 마치 당연하다고 여깁니다. 지금까지 그래왔기 때문이죠. 이 말은 우리 뇌, 편도체 부위가 활성화되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한데요. 이것은 우리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뇌의 작동입니다. 우리가 수능을 앞두거나 취업을 앞두거나 중요한 발표를 앞두고 있을 때는 두려움의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편도체가 활성화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전전두엽 피질 MFFC가 활성화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죠. 바로 이 불일치와 부적합성을 극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때 가장 효과적인 훈련법이 명상이라고 김주환 교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2장으로 넘어가기 전에 그러면은 MPFC가 활성화되면 어떤 이점이 있는지 잠깐 알아보고 2장으로 넘어가 볼게요. 지난 영상에서도 잠깐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바로 이 전전두 피질입니다. MPFC. MPFC 전전두엽 피질은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정보 처리를 하는 기관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우리 현대인들에게 필요한 건 바로 이 전전두엽 피질이 활성화되는 것입니다. 김주환 교수님이 아주 재미있는 예를 들었는데요. 만약에 멧돼지를 만나는데 편도체가 활성화되지 않고 MPFC가 활성화되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이렇게 되는 겁니다. MPFC는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정보 처리를 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멧돼지를 만났을 때 이 MPFC가 활성화된다면 우리는 바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주 이성적으로 나는 지금 어떤 상태인가? 멧돼지의 입장은 어떠한가? 이 멧돼지의 의도는 무엇인가? 굉장히 이성적인데 우리의 목숨을 보존하는 데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죠. 그러니까 편도체가 활성화되어야 할 때가 있는 것이고 MPFC가 활성화되어야 할 때가 있는 것인데 우리 현대인들은 편도체가 활성화되어야 하는 순간보다 MPFC가 활성화되어야 하는 순간이 많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렇게 작동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불일치와 부적합성을 극복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제 2장으로 넘어가 볼게요. 영상 촬영을 시작한 지 19분이 지나고 있기 때문에 베스트셀러 완전 소화 대환소 내면 소통 2주차 첫 번째 영상은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옥상이형이었습니다. When I start